전국에서도 공교육 멈춤에 교사는 물론 학부모, 학생들까지 동참했습니다. 학교 곳곳에서는 단축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오송 참사 분향소 전격 철거에 항의하는 유족과 시민단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격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철거된 분향소는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기관에서 문책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파격 인사를 선보였습니다. 청주 도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2025년 이전 이후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도심 쇠퇴의 중심이 될 뻔한 이 공간이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어제 서희초 교사 49제에 맞춰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한 가운데 도내 학교에서도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상당수 교사들은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했고 학교는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긴급 대처에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낮 청주체육관 앞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주차장 버스 앞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은 채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국회 앞 추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충북 지역 교사들입니다. 청주와 충주에서 버스 4대를 가득 채웠는데 개별 참가한 교사들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는 잠시 멈추더라도 그 집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요구와 함께 서희초 선생님을 고이 보내드리는 길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집회 현장에 못 간 교사들은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6시에 병가를 쓰고 계속 결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징계나 뭐 다른 경고 조치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체험학습을 신청하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생의 3분의 1 정도가 체험학습으로 빠진 학교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긴 한데 한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동참하자고 하셔서 체험학습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 교사 공백으로 학교 현장은 일부 단축 수업이 불가피했습니다. 등교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미뤄지면서 한 학부모는 출근을 했다가 다시 학교로 나와야 했습니다.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변경되니까 갔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거든요. 아직 어려서요. 네, 근데 혼자 보내본 적도 없고 해서. 교사만큼 아이도 평소보다 적다 보니 2-3개 학급을 묶어 합동 수업이 진행된 곳도 많았습니다. 일부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영화만 봤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임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없었지만 도내 30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에 차질을 빚어 교육청이 급히 장학사를 파견해 교사 공백을 메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사실상 만류했던 충북교육청은 대신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을 선언하며 별도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재량 휴업일을 내지 못하게 협박했고 도교육청은 집회 하루 전날 메신저로 긴급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해 교사들을 압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앞서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집회 참여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병합 수업과 교육 전문직, 장학사 등의 파견 지원 대책을 담은 긴급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등에 발송했습니다. 오송 참사 사망자 49제가 있던 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분향소를 철거하자 이에 분개한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소동 끝에 분향소는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위패를 든 유가족이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은 잠겼습니다. 49제 당일 분향소 기습 철거를 두고 항의 방문이 예고되자 청주시가 청사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공무원과의 대치 농성만 2시간. 시민단체가 힘으로 밀고 들어가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49제 당일 도청 고위 관계자가 임의 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는 약속과 달리 기습 철거했다며 유족과 시민단체가 항의하러 온 겁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향소는 유족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어떻게든 분향소를 밀어내려 했다. 대치 끝에 양측이 만났지만 진통은 이어졌습니다.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시고 저희 유가족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또 상처를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당초 약속이 1일까지였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 유가족 협의회에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유가족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확답을 해주셔서 2시간 논의 끝에 청주시는 유가족 제안에 따라 시청 별관 1층에 분향소를 다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송 참사 51일 만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경질됐습니다. 한편 김영한 충북지사는 파격적인 인사로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 오송 참사로 나빠진 여론을 잠재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영입한 인사가 내년 총선 출마 여지를 내비쳐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경질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행정안전부로 복귀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오송 참사 발생 51일 만에 충북도 내에서는 첫 인사조처입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 참사에서 한 발 벗어나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관급 인사를 4단계나 낮은 4급 상당의 경제수석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올스타들이 같이 하는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김학도 차관, 중소벤처 차관을 하셨고 김학도 경제수석 보좌관은 김 지사의 청주고 후배로 문재인 정부에서 1년 3개월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내고 공단 이사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선택했고 또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충북을 위해서 4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청원구 내수읍과 우암동 출신임을 강조했고 내년 4월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아 출마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추후는 모른다. 어찌고 어떻게 합니까? 김학도 보좌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넉 달 남짓 일하다 사퇴해야 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정선영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어제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선영 부지사는 충북이 세계 속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창조적 상상력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창조적 행정과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정 부지사는 1965년 청주에서 태어나 충북고와 서울대를 거쳐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오송 참사 현장에 관할서인 청주 흥덕경찰서의 최고 책임자가 전격 인사 조치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정의영 서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전격 무보직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흥덕서장에는 충북청 경비교통과장과 충주경찰서장 등을 지낸 홍석기 충남청 공공안전부장이 부임했습니다.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시민단체의 릴레이 성명이 이어집니다. 청주 여성의 전화 등 시민노동단체 20여 곳은 지하차도 참사를 인재로 규정하고 수십 차례의 사전 경고를 무시한 책임을 물어 김영한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기관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릴레이 선언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며 이들 노동단체들은 13일 청주지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청주시 옥산면으로 이전하는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존 부지가 주거와 업무 또 상업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청주시는 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를 막고 또 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1988년 청주시 북명동에 처음 문을 연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상생발전 합의안에 따라 2025년 12월이면 청주시 옥산면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4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매시장 부지가 빈 땅으로 방치될까 걱정입니다. 농수산물 시장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경제 사업장이 없어져서 소비 촉진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거고 해서 그런 큰 우려가 많은데 이 같은 우려에 청주시가 답을 내놨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 도매시장 부지를 2028년까지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행정 기능이 집적된 거점으로 조성해 청년층 인구도 잡고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농산물 시장이 이전하면 저희들도 그에 딱 맞춰갖고 여기 부지를 방치하는 거 없이 바로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여기. 문제는 5천억 원 가까운 예산, 3천억 원이 넘는 신청사 건립비와 국책 사업인 방사강 가속기 예산, 그리고 최근의 수해복구 비용까지 여기에 지방세 수입도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혁신지구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250억 원과 아파트 부지 매각, 업무 상업시설 분양 등을 통해 예산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농이라든지 국정원 부지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지만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특색 없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람이 떠나는 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런 특색 없는 시설들은 지금 뭐 빈 건물도 많고 다른 부분에서 활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넓은 땅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청주시가 공동화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야당의 항의 시위와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항의의 의미로 삭발한 데 이어 1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소속 시의원과 당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정책에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참여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충주, 괴산 등 1,000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도내 5개 대학 소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 예산 3,540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1억 원을 편성해 1,000원의 아침밥 시행 대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 1,000원의 아침밥은 한 끼당 국비 1,000원, 학생 1,000원을 뺀 나머지 비용을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식단의 질과 대학 재정상 지속 가능 여부가 과제였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락사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하 2층 환기구에서 3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근로자 수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망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웃집에 들어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11일 새벽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소가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2023 괴산 고추축제에서 건고추 10억 5천여만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괴산군은 축제 기간 직판장인 고추장터와 온라인 괴산장터 등에서 판매한 건고추는 3만 1천여 킬로그램이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25만 4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처음 열린 유기농 괴산가요제에서는 충남 공주의 윤현수 씨가 대상을 받았고 청결고추 품평의 대상은 청천면의 박종호 씨 농가가 차지했습니다. 공공임대형 공장 등이 들어설 충주 지식산업센터가 기업도시에서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충주 지식산업센터는 소음이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임대형 공장 52실과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시설을 갖추고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에게 저렴한 입주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으로 기획된 충주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60억 원 등 총 334억 원이 투입돼 기업 도시 내 지상 5층,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천시 청전동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제천시 청전동은 젊은 층이 사라진 동네로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제천시는 청전동이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선정됨에 따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정비와 다자녀 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유입을 꾀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협의체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가게와 공동 돌봄시설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이 이달부터 대폭 완화됐습니다. 청주시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또 비도시 지역은 1,650제곱미터에서 2,500제곱미터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완화 조치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음성군의 우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2023 음성 명작 페스티벌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음성 농부의 선물 더 명작이라는 주제로 금왕읍 금빛 근린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농산물 판매와 함께 공연과 체험, 또 전시 행사로 꾸며집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음성 명작 페스티벌은 꽃잔치와 청결고추 축제, 인삼 축제 등 제각각 열리던 지역 농산물 축제를 하나로 통합한 축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충주시의 장자늪 카누 체험이 선정됐습니다. 장자늪 카누 체험은 조정지 댐 아래부터 목계 솔밭 캠핑장까지 남한강 샛길 3.3km 구간을 자전거와 카누로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